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북한처럼 1인 독재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방송에서는 진짜 김정은의 건강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170.4cm에 140kg가 넘는다는 것은 비만의 비만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건강이 더 나빠질 것인가는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니 요즘 김정은 정권의 2인자에 대해서 말이 꽤 많죠. 김주애도 갑자기 김정은과 함께 튀어나오고, 김여정이 김주애 앞에서 한갓 부하 같은 걸음을 한다는 것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의 급진적으로 변한 이런 방송의 큰 변화에는 김정은의 건강이 매우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김씨 가문의 가정력에서 보면 이미 심장혈관계통에서 분명히 정확히는 심혈관 동맥계통에서의 문제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모두 사망한 것이 확실하게 법이 감지고 나은 사실들입니다. 그 최근 붉어지는 김정은의 그 얼굴에서 그 대양 뾰루지 보셨죠, 여러분들? 김일성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목 뒤에 그 혹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양성 영양이 아니고 거의 악성 영양이 넘어가기 전 단계를 계속 억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정은도 똑같이 대양 뾰루지는 양성 종양이나 같은 계통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조금씩 커지잖아요. 악성으로 넘어갈 이 전 단계랑 그런 걸 경고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것을 사실은 손자대에 와서 세대 건능 유전자인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격세 유전하는데 그런 현상이 김정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김정은도 김일성처럼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전제를 예측하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게 재발되는 경우에는 면역이 약해지고 이럴 때는 훨씬 더 빨리 어떻게 변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예측하게 되죠. 2014년 10월 22일 공개한 그 김정은이 그 집행유를 짓고 나왔던 그 사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던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이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이 있는데 한 그때 당시 한 50대 중반 되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 대학 다닐 때 전자자동화학부 학 출신으로서 저보다 9년 선배입니다. 참고로 김정일은 그 어떤 현지 시찰을 갔을 때 그 부대의 그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는데 비해서 김정은은 직접 농구 경기도 참가하고 축구 경기도 참가하고 포위사령부 최측근 경호대 안에 농구와 축구를 잘하는 팀을 항상 그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그거 자기가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발을 접질러서 인대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목발도 짚고 나왔고 그 지팽이도 짚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죽을 정도로 뭐 건강이 나빠졌다면 북한에서 내보냈겠습니까? 내보내지 않죠. 아무튼 이로 인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 정밀의학 조사를 받다가 김정은이 건강이 훨씬 나빠진 걸 알게 되어서 수술을 하려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히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스키를 타다가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로 인해 사실은 죽을 뻔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김정은은 그 고영숙, 다시 말해서 자기 친엄마의 여동생이죠. 고영숙가 그 남편의 자식으로 박운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건강 관련해가지고 그것 또한 아무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김정일에게 전화해서 사실은 김정일이 내세우는 사람이 사실은 김정은한테 와서 갖가지 병제를 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난 2024년 신우주 및 자강도 수해로 인해서 김정은이 자주 나왔댔죠. 김정은이 제대로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방송을 타고 다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큰 그 대형 수술했을 때 확인한 데 의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강한 항생제와 진통제를 쓴 나머지 김정은에게는 갑상선하고 면역계통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술을 위해서는 사실은 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저는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김정은의 건강은 면역 문제와 갑상선 문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의학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 최고의 간부들에게는 불만이 조금 있는데
뭐인가 하면 김정일은 매주 나와서 매일 나오지 않거든요. 지도자로서. 9시가 되기 전에 퇴근 자주 하는데 김정은은 어떤 날은 12시가 넘을 때까지 퇴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고위급 간부들은 절대로 퇴근할 수 없잖아요. 이따 가면서 전화도 막 하고 자기네는 할 것들이 많은데 김정은은 퇴근 안 하니까 김정일하고는 다르다는 의미로 불만이 많았다는 것도 사실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12시까지 넘어서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일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잠이 잘 오지 않고 불면증도 함께 있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이미 면역 문제와 갑상선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됐고, 왜냐하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게 몸 안에 면역 시스템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르는 갑상선 계통이 되게 나빠집니다. 이미 그런 병이 있는 데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우리가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최소한 12시부터 4시 사이, 더 정확히는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는 반드시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면역계통이 그때 좀 쉬어야 되거든요. 깨가지고 확 움직일 때는 면역계통이 항상 긴장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독소들이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런 걸 계속 잡고 찾아가고 막 이런 역할을 하다가 좀 쉬어야지 다시 회복되는데, 그것이 계속 장기적으로 쉬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다 나면 그 면역기능이 퇴화되든가 아예 없어지고 자기 면역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원래 병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독소나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바로 김정은이 그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고, 더 사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더 많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김정은의 건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북한의 리과대학이라, 다시 말해서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대학인데 생물학부, 세포생물학부 학과를 내가 수석 졸업하고요. 김정일의 건강 관련하여 연구하던 부서에서 내가 일을 했다는 점.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을 책임지고 연구하는 진짜 일명 김일성 장수연구소, 즉 그 허위사령부 직속 이천국에 청암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장수를 위해서 온 국민, 온 나라가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허위사령부 산하에 청암산 연구소라는 게 사실 김일성, 김정일 전문 먹고 살고 심지어 공기 마시는 것까지 연구하는 부서였고요. 만청산 연구소가 있었는데 김일성이 있는 중앙인민위원회 직속 군사우산항 격리부 산하에 이 연구소였습니다. 물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연구도 다 같이 하긴 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중앙당 재정격리부 소속의 기초과원이었었는데 직접 김일성, 김정일이 먹는 거를 직접 연구하는 건 많지 않고요. 관련된 의뢰하는 기초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총도 앞에서 한 2천 내지 3천여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하에 또 도시군 중요 부서들의 또 이렇게 그 지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각 체질별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차이 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경쟁이라고 볼까요? 경쟁이라고 봐야죠. 뭐. 특히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초저온 생물학, 북한에서는 국저온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그 분야에서 직접 연구 사업을 3년 동안 수행했다는 것. 대한민국에 와서도 실제로 초저온 생물학이라고 일명 냉동 생물학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생명물질의 장기 보존, 다시 말해서 영구 보존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 분야에서 논문이 꽤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미 20대 초반에 관련 논문을 3편에 썼고요. 1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분야에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SCI금 7편을 썼고요. 그다음에 2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혈전으로 쓰러졌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9월 초경 이슈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저에게는 강모라는 국정원 직원이 거의 매일부터 살다시피 했습니다. 제발 북한 내부의 라인들을 통해서 김정일의 그 쓰러진 배경, 다시 말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만 확인해달라고. 그때 김정일이 양치질할 정도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도 저 자신입니다. 다음 같은 사실도 공개했던 적도 있습니다. 김정일의 건강이 앞으로 3년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했고요. 그 기사 제목이 아마 북한 엘리트 사회가 변하고 있다. 당시 중동에서 재수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을 염두에 둬서 여러 가지 논하면서 얘기했던 건데요.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때 저는
혁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엘리트 중에서 일어나지 일반 주민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 주민들이 일어나봐야 소요와 시위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의 엘리트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고 남한 사회는 북한 엘리트층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그때 김정일은 분명히 3년 내에 사망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미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의 권력 승계는 이미 끝났다고. 제가 여러 가지를 예측하고 분석했던 내용들이 거의 틀리지 않았던 사실. 앞으로 저희 방송은 김정은의 건강 관련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방송을 할 겁니다. 이들의 컨트롤 타워도 지금 김정은 시대에서는 완전히 바뀌었고 이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강 관련된 연구소나 의학 관련된 부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마치도 양파 껍질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것처럼 이 방송을 지속해서 들으면 아, 북한 체제가 지금 어떻게 변했구나. 다음에는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 편을 2회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많이 재미있겠죠? 우리가 방송하는 북한 탐사는 북한의 실제 비밀들이 하나하나 100% 다 공개된 날까지 함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